네,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권 분립 뒤에 숨은 대법원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함께 국회에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당신들 왜 그랬느냐고. 자, 대법원장, 대법관들 못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 누구 절절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 두 헌법기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한 데는 저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권분리 원칙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재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것. 법관 개인의 양심과 재판권 보호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례 형성과 사법 불신을 유발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재판 내용은 판결문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이런 일반론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렇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스스로 자초한 사법부 불신 사건입니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체 합의로 바꾸더니 신속한 재판을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유죄 파기환송하고 고법에서도 바로 기일 날짜 잡고 모든 것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언론이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해야 하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언론의 지적은 곧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법 독립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헌법적 권리입니다. 존중돼야 합니다. 자,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궁금증이 커질 때는 가서 해명 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결 논란을 넘어서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 개입 의혹을 해소해야 될 그런 의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서로 존중과 서로 해명, 설명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은 상호 간섭 금지와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도 핵심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이 성역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대선과 국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서 국민의 투표권과 대선 후보 자격이라는 이 주권적인 문제로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불신 해소와 제도적 신뢰 회복이 절실해졌습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사법부가 침묵한다면 사법권의 신뢰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상당히 신뢰 기반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 대법원의 이 꽁무니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 신뢰 추락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권위 훼손 우려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의 이런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시킬 수 없는 판결 배경 노출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반드시 판결의 논리, 회의 내용, 내부 토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못합니다. 대법원도 못하고 일반 법원도 못합니다. 이미 사법부 판결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국민들은 63.9%가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27.6%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도 보통 수준 50점에도 크게 미달하는 36점. 이런 수치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관, 검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평가에 무심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진짜 이유는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법 신뢰 제도가 그래도 좀 괜찮다는 나라 42개 국가 중에서 39위 꼴찌 수준입니다. 법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걸 국민 모두가 아는데 검사, 판사들만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가 국회에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에는 또 더 있습니다. 정치 공세에 덜러리 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법원 내부에 보신주의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불리할 때는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국민을 정말 화나고 국민을 정말 안타깝게 만들지만 사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존중해왔던 그런 관행 속에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청문회 무산이 가져올 결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출석 여러모로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만 청문회 무산이 가져올 결과는 첫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급속하게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 그런 사법 특혜 속에 그 뒷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다른 이 내란 수개를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윤석열 내란 수개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불공정한가를 하루하루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레밥 먹고 다니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다니고 내란 수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리로 활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법부가 불신받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윤석열 하루하루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국회는 사법부가 정당한 통제 요구를 거부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반드시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 심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런 프레임이 앞으로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청문회 무산 결과 국회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무력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향후 다른 권력기관도 출석을 무시하는 그런 전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개혁 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권력은 책임이 따를 때만 정당하다. 우리가 이 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